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양자역학의 원리와 스카 세존의 깨달음,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아마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마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영상을 보고 나면 어, 나날이가 너무 좀 심하게 상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정말로 우리 지금 보면 채널에 몇몇 분은 어떤 그 요체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100% 이상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그 어떤 궁극의 자리까지는 서로 이렇게 교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중추적인 뭐 대의를 이루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고개가 이렇게 끄덕끄덕 그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스카세존의 깨달음. 물론 뭐 스카세존의 깨달음뿐만 아니겠죠. 그리고 그 뒤로 쭉 내려오는 성가의 종장들의 깨달음, 그리고 뭐 성철 스님의 깨달음, 이 깨달음이 이런 깨달음이 양자역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그 이중슬릿 실험이죠. 앞 시간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완전 진공 상태에서 그죠? 알갱이를 갖다가 입자를 갖다가 쏘았을 때 그게 완전 진공 상태에서 관측이 없을 때는 파동의 성질과 파동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관측을 딱 하면은 그게 파동의 성질은 드러나지 않고 온데간데 없고 입자로서 딱 드러난다 그랬죠. 그죠? 그런 그 이중 슬릿 실험하고 이 깨달음하고 이제 스카세존의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깨달음 하면은 스카세존 그리고 역대 종장 그리고 종장들 그리고 성주 스님 이르기까지 확실되어 있던 거 경지에 이르신 분들의 그 깨달음을 총체적으로 제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중슬리시르메스의 그 현상이 곧 깨달음의 그 본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의 본질이다라는. 그러면은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까요? 양자역학에서 이중슬릿 실험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완전 진공 상태라고 하는 환경. 완전 진공이 중요한 겁니다. 완전 진공 상태라고 하는 그 어떤 환경에서 아무런 관측 없이 행해진 실험에서는 전자들이 전부 다 뭐다? 파동이었다. 이 말, 파동. 그죠? 그런데 관측을 딱 하니까 다 알갱이, 입자로 드러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스카세존의 깨달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한번 이중슬릿 실험과 그대로 매칭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이중슬릿 실험에서 완전 진공 상태에서 전자 입자를 갖다가 알갱이를 하나 쏘았더니만 그게 파동으로 딱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완전 진공 상태에서는 일체가 뭐다? 파동이다. 완전 진공에서는 모든 게 파동이고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 파동 자체가 곧 진공의 본질이다. 이렇게 돼요. 우리 공기같이. 그죠? 그리고 이게 완전한 해체이면서 또 완전한 얽힘이다 그랬죠. 앞 시간에 뭐라고 제가 한번 예를 들었습니까? 맑은 날, 아주 햇빛 좋은 날, 그 개천에 가가지고 물이 이렇게 딱 고여 있든지 뭐 흐르고 있든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을 때 위에서 딱 보면은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다라.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파동으로서 완벽한 해체와 완벽한 얽힘이 딱 존재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완전 진공 상태에서는 이중 슬리시. 그러면 자 이제 깨달음을 스카세존의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카세존의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은 그 이중 슬릿의 그 현상을 그대로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직접 경험을. 경험이라니까 또 온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석가세존께서 하신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완전 진공 상태의 이중슬릿 실험 그 환경 여러분 상상이 되죠? 완전 진공. 그리고 관측하는 그 어떤 존재도 없어. 그 실험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뭐 부스라도 좋고요. 그 박스 안으로 석가세존께서 그대로 쑥 들어가시는 겁니다. 쑥. 이 경지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시부도에서 말하는 8단계인 인후구망이고요. 아레아식이 완전히 해체되면서 일체가 온이 완벽하게 개공한, 따라서 아레아식까지도 완벽하게 개공한. 왜냐하면 이 아레아식이 잔존해 있다라는 것은 이 아레아식이 관측자가 될 수 있거든요. 관측자가.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레아식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오온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다? 그 녀석이 관측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한 파동으로서의 전환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즉 파동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그 아레아식이 소거됨으로써 완전 진공 상태에 들어가고 관측자도 사라지면서 뭐다? 완벽한 파동의 공의 그 어떤 자리와 하나가 되는 그 경계가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청정법신의 자리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석가세존께서 그 실험실 안으로 직접 이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온 계공 완벽하게 해체가 되어 가지고 그 실험실과 똑같은 우리가 뭐 형질, 재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과 틀끝만큼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재질, 형질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다? 완벽한 온 계공에 제80까지 완벽하게 소거된 그 경지에서 완전하게 해체되고 완전하게 얽힌 그 자리로서 들어가 가지고 그것들과 함께 완벽하게 얽히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경험한 게 뭐다? 청정법신을 갖다가 칭견하면서 그 전체가 바로 나다. 그렇게 완벽한 해체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진공의 환경과 완벽하게 얽힌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전체가 나라는 이야기지.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 실험의 과정을 갖다가 또렷이 조견하고 있는, 비추어보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놈이 있다 말이에요. 이게 진공묘유라 그랬죠. 그죠? 진공묘유. 아니 그러면 관측하는 놈이 있으면은 파동으로 안 드러나고 입자로 드러난다고 했잖아. 그럼 그 묘유란 녀석이 관측을 하고 있으면은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 드러나야지. 근데 무슨 파동이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의 진공 속의 묘유라는 이 존재도 완벽하게 해체되어서 완벽하게 얽혀있는 진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다 해가지고 뭔가 관측하는 어떤 존재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완벽하게 해체가 되어 있는데 그 안이 흙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얽혀있지. 근데 얽혀있다라는 그 성분들은 다 뭐다? 본래에 내가 자각하고 있던 그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그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참나고 자승이고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걸 해라고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것들과 하나가 된 나 전체 이것을 갖다가 뭐다 정의라고 한다면 알아차린 이놈의 해가 될 수 있고 또 전체로서 이놈을 삼았다라고 한다면 알아차린 이놈이 비파사나가 될 수도 있다. 비파사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완벽하게 그 환경과 하나가 된 거지.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실험실을 없애버려. 실험실이라는 그 테두리를 없애버리고 이 광활한 완벽한 우주 전체의 본성, 파동, 공으로 존재하는 우주 전체의 본성, 우주란 말보다도 더 넓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의 그 본성과 내가 하나가 된 그 경지지. 이게 깨달은 경지. 들어간 자리. 근데 이제 이거를 성가에서는 여기에서 살아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갖다가 이제 이걸 귀신꿀이라 그래요. 귀신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기 말이죠. 해오점수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너무나 좀 이상하다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무지, 또 다른 무명이 만들어내는, 아르마리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상상이고, 좀 더 나가면 고집이고, 좀 더 나가면 사기질이고, 좀 더 나가면 위선이고, 좀 더 나가면 자기 기망이고, 이런 게 돼버리는 건데, 아무튼 다시 살짝 오염이 돼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청정무관자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금 말을 갖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청정무관자를 이야기할 때는 청정무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때를 갖다 이야기하는 바람에 조금 이야기가 그래 됐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완벽하게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주와 하나가 됐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측은 뭐냐면 관측. 스카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서 그렇게 온 계곡 모든 게 완전히 텅 빈 그런 어떤 절대 어떤 공의 자리. 이래 하니까 이게 뭐 감각이 없는 거 이게 공이 아니고 완벽하게 해체된 반야심리에서 이야기하는 철저하게 해체돼서 완벽하게 서로 얽혀 있는 그 자리. 보리수 아래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문득 새벽별을 딱 봤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관측, 상호 관측이 일어나는 상호 관측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텅 비어 있고 오로지 딱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이 있었는데 이놈과 새벽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면서 관측이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스카세존은 다시 달리 이야기하면 파동에서 입자로 공에서 색으로 딱 돌아와서 그 새벽별을 딱 보시면서 전체를 갖다가 다 알아차리고 깨달으신 거죠. 새벽별을 봤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이중슬리 실험에서의 그 관측인 관측. 그럼으로써 세존께서 나의 전체 나의 본성이 뭐다? 그거였구나 말이야. 진공으로서의 파동으로 존재하면서 이 우주 전체와 하나인 이 전체와 하나를 이루고 완벽하게 해체돼서 완벽하게 얽힌 이것이 나의 참 본성이구나라고 했고 그걸 후대 사람들이 공이라 했고 그걸 스카세존께서 성도를 이루고 나신 뒤에 새벽별을 딱 보시고는 다시 이게 새벽별을 딱 보셨다라는 그건 어떤 경지냐면은 성가에서 말하는 확철대오의 경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일체의 만물, 즉 입자로서 드러난 자신과 함께 드러난 그 세상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승철스님께서 읊으신 오도송. 황하는 서쪽으로 흘러 곤륜산 정상으로 흐르고 이거는 온 계곡 완전하게 나의 어떤 이 수상 행식이 무너지는 그 경계고 그 다음에 해와 다른 빛을 잃고 땅은 꺼지는 도다는 색이 완전히 무너지는 완벽한 해체를 통해서 진공으로 확한 자신의 자리를 갖다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신 거고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했을 때 문득 한번 웃는 것은 스카세존께서 새벽별을 딱 보시면서 상호 관측을 통해서 다시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세상 만물을 갖다가 딱 목도하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목도하는 그것과 똑같이 승조스님께서도 한번 문득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청산은 푸른 산은 여전히 흰 구름 속에 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 그게 스카세존의 깨달음의 본령이고 성철스님의 깨달음의 본령이었지. 그러면 이렇게 깨달았고 났을 때는 무슨 변화가 있느냐? 나의 참 성품이 이 온이 아니다. 이 뭐 제법 무아 이런 거는 당연히 아시는 거지. 그렇게 제법 무아가 알아차리는 이놈, 제비별과 교감한 서로 관측한 커뮤니케이션한 이놈을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무아 사상이. 무아는 이 온덩이가 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불과하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스카세존께서는 이제 성도를 이루셨죠. 그게 바라보고 하는 그게 시부도에서 말하는 대원경지의 경계다. 대원경지.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그 어떤 핵심이 뭐냐면은 나의 본성이 이놈이 내가 아니고
온등이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게 그걸 누구 뭐하라고 하신 거지. 뭐하라 했고, 알고 보니까 나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온 우주와 하나를 이루고 있는 청정무구한 이 녀석이구나라는 것을 이래 아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이라. 이 뭐냐면 완벽하게 해체돼서, 그러니까 양자의 원리가 적용하는 양자 상태로서 파동으로서 자신의 어떤 그 본래 면목을 갖다가 딱 목도를 했지. 이게는 자연의 법칙 그대로 움직이는 순수하고 청정하고 무구한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지. 그런데 이게 딱 목도하면서 입자로 딱 드러나가지고 다시 색으로 돌아왔을 때 그 파동의 그 성질이 어떻게 세계도 그대로 체화가 되면서 중첩적으로 존재한다고. 중첩적으로 깨달은 그 자리의 파동과 색으로 드러난 나의 이 어떤 그 형질 DNA 양자가 중첩적으로 존재. 중첩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이야기가 뭐다? 이게 양자 얽힘이라고. 양자 얽힘. 어떤 현상을 갖다가 딱 목도를 해. 색이 오온이 양자가 딱 봤어. 그랬을 때 이 녀석하고 동시에 뭐다? 참나인 오온인 이놈이 같이 그 접촉한, 쉽게 말해서 연기를 이루었던 그 대상을 갖다가 동시에 접하면서 동시에 살림살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이게 뭐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다 무념이라고. 무념. 청정자성과 다이렉트로 연결돼 가지고 바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 관측, 이게 관측이 사실은 우리 연기라는 것 자체가. 그럼 이 관측이 여기서만 온덩이에서 일어난다? 아니다만 제8식이 완전히 소거돼 가지고 온과 색과 뒤에 공과 입자 파동이 다이렉트로 중첩적으로 존재하면서 얽힘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다고.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에 떼낀 온이 이미 사라지고 없기도 하지만 떼낀 온이 어떻게 할 여지를 안 준다고. 왜? 양자 중첩으로 얽혀가지고 참나가 모든 걸 주재하니까. 그게 거시적 차원에서 불교의 어떤 깨달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양자 중첩이고 양자 얽힘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확철대화로 자신의 어떤 그 참성품을 갖다가 여실히 석가세존이나 성철스님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역대 종장들께서 깨달으신 확철대오 그 경지를 딱 이루고 나면은 거기에 털끝만한 티끌 잡쓰는 게 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세존의 그 49년의 고구정령한 1대4 행장이 그렇게 펼쳐지는 거고, 성철 스님께서도 석가세존의 그 삶을 빼다 박은 듯이 그대로 1대4와 행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지. 거기에다가 진정으로 확철대오가 아니면 그런 행장이 안 나타난다니까. 그걸 뒤집어 보면 뭐다? 뭐 하는데 뭐 자신의 어떤 그 위세를 내세우고 자기가 이런 존재들은 그 깨달음하고는 안드로메다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니까. 제가 조금 흥분하려는데요. 말이 자꾸 나가는데,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그거다. 이게 그거다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놈이 어떤 놈인지를 방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깨달음의 그 경지를 갖다가 직접 투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하고 나면은 이건 자연히 알게 돼 있어. 일체가 원흉하고 일체가 하다는 거. 근데 오직 모를 뿐, 알래 알 수가 없어. 이 백날 해봤자 확철대오의 그 경지를 알래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확철대오를 갖다가 바탕으로 하는 그런 행장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자기는 깨달은 경지에서 정말로 한 점 때 없이 청정하게 행동한다고 어쩌고저쩌고 은행을 하지만 불쑥불쑥 보면은 그냥 중생 살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 자신은 몰라.
자꾸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가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사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제가 솔직히 서구에 뭐, 각자들,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의 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봅니다. 사실은 안 봅니다. 그분들의 어떤 경지가 진짜 최대로 잘 치주면, 소위 말해서 청정법신의 자리를 갖다가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 정도 경지까지는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철대오 경지는 모릅니다. 제가 어떤 서양의 각자들의 깨달음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들이나 이렇게 제가 문득문득 한 번씩 보거든요. 아, 이 양반들은 도대체 어떤 경지에 갔는지 싶어가지고 보면은 다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그러니까 그게 한 상수 멸정 정도? 자신의 온덩이는 그대로 있고 뭔가 감각이 사라진 그 경지 정도 간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조금 더 이제 깊이 간 사람들은 이 오온이 개공한 그 경지까지 이제 들어가 본. 근데 과연 제8식까지 완벽하게 날렸느냐라는 그거는 좀 의문스럽죠. 그 제8식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그 제8마개 정도에서 깨쳤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피동적. 까딱 잘못하면 이제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게. 허무주의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아리아식을 갖다가 소거하고, 스카시존께서 새벽별을 딱 보면서 현실 세계와의 분명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은 관측을 통해서 다시 오롯이 현실 세계로서의 나툰 자신의 모습까지 명확하게 요달을 해야 그게 확철대오고, 이 확철대오가 곧 뭐다?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의 하나의 최종적 현상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